긍패 여러분 반갑습니다. 긍정남자입니다. 오늘도 긍정적으로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께서는 행복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게 있으시죠? 돈 아닌가요?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돈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돈만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돈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좋은 집에 살고 싶다? 좋은 차를 타고 싶다. 내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사회에서 잘 나갔으면 좋겠죠? 다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맞아요. 하지만 위에 언급한 내용들이 행복의 조건이 된다면 조건을 이루지 못했을 때 상실감과 우울감이 우리의 삶을 더욱 불행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행복의 조건을 이뤘다고 해서 삶의 행복이 완성되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집, 좋은 차를 가졌어도 몇 개월 뒤면 그냥 집이고 그냥 차일 뿐이지 그게 평생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사회에서 잘 나가는 행복은 한순간일 뿐 끊임없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위에서 언급한 행복의 기준을 대표적으로 돈, 좋은 집, 좋은 차,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언급했는데 우리나라에 이 네 가지를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렇다면 반대로 저 네 가지 조건을 이루지 못했다면 그 삶은 불행한 삶일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유하고 얻으려는 거에서 행복을 찾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건데 지금부터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네 가지를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아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저는 직접 실천해서 행복감을 느꼈기 때문에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복의 조건은 사람입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될 수 있는데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저는 결혼 전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많았어요. 부모님이 많이 바쁘셔서 가정적인 행복보다 친구를 통해 인생의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제 주위에 잘 놀고 재밌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결국 친구는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결혼을 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전에 느끼지 못했던 행복을 알게 되었고 정말 아프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결국 남는 건 가족밖에 없습니다. 대단한 해외여행이나 고급 식당이 아니더라도 가족과 함께하는 소소한 여행, 함께 먹는 밥 한 끼가 저에게 참 행복을 알게 해주었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것도 싸우지 않고 사이가 좋아야 가능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바로 두 번째 행복의 조건, 용서입니다. 용서는 가족뿐 아니라 누구한테나 할 수 있는 건데 당연히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용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대방으로 인해 화가 나고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용서하는 마음으로 풀자는 거예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저도 용서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살면서 그 정도로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 몇 번이나 될까요? 저는 예전에 운전을 하면서 도로에서 실수하는 운전자를 보면 화를 많이 냈었는데 내가 화났다고 상대방이 알아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차 세우고 싸울 것도 아닌데 결국 그 화는 내가 삭혀야 되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바꿨냐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생각하니까 살면서 화날 일도 별로 없어요. 내가 상대방을 이해해 주니까 나도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기분이 좋아요.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 그게 바로 용서입니다. 세 번째 행복의 조건, 나눔입니다.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기부를 많이 하죠. 저도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꾸준히 기부를 하는데 종교가 없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눔을 통해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어요. 나눔하면 제 와이프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 저희 옆집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가 살고 계세요. 와이프가 처가에 가서 음식을 가져오거나 집에서 요리를 하면 종종 옆집 할머니 댁에도 갖다 드리고 경비실에도 드리는데 음식을 받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 제가 더 행복하더라고요. 경비실은 제가 심부름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비 오는 날 집에서 부침개를 부쳐 먹는데 몇 판 더 해서 옆집도 갖다 드리고 경비실도 갖다 드리고 참 쉽죠? 우리가 나눔을 하기 위해 일부러 일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할 때 나누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는 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행복의 조건은 감사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항상 감사합니다를 입에 달고 사십니다. 통화를 해도 항상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문자를 보내도
마지막에는 감사합니다로 내용을 마무리하는데 간혹 감사할 일이 아닌데도 감사하다고 하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그렇게 합니다. 결국 감사를 입에 달고 사니까 감사한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결국 웃으니까 행복한 일이 생기듯이 감사하다 보면 감사한 일이 생기고 부정이 아닌 긍정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한 얘기가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다고 할 수도 있지만 대단한 사람, 대단한 용서, 대단한 나눔, 대단한 감사가 아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부분부터 시작해서 행복을 느낀다면 얼마든지 대단한 일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 긍정적으로 파이팅 하시고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의 긍정적인 생각은 행복하게 살기 참 쉽다.